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면 평상시에 뭐 문제 푼 거랑 똑같지 뭐, 그지? 별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어. 응? 자, 우리 오늘 실수를 안 하면 돼. 우리 오늘 공부할 부분은 교재 589조 거의 면책 사유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제 우리가 그 국가배상법 5조를 공부했어. 국가배상법 5조가 공공의 영조물 이거를 설치하거나 관리를 함에 있어 관리의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설치 관리의 하자가 이제 그 영조물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하자가 있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시설물이 안전성을 못 갖춘 원인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다. 응?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포항의 지진 같이 그런 것들은 그래서 발생한 사고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논리거든. 그래서 우리 면책 사유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 면책 사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 세 가지가 보통 논의돼. 하나는 뭐냐면 불가항력. 응? 불가항력 그러면 이제 천재지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응?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첫째 조건이 시설물의 안전성은 구비가 됐어. 응? 시설물의 안전성은 통상 우리가 저 안전성이란 건 100%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면 하자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천재지변.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면 그거는 면책된다는 게 그게 두 줄이야. 응?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그 시설물의 안전성도 구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자도 있는 데다가 천재지변이 또 더해져서 사고가 났으면 그 사고는 오로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고만은 말할 수 없어. 그 사고 전체의 피해, 손해의 전부 중에 일부는 안전성을 못 갖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어. 그러니까 그거만큼 정도는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지. 그죠?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아무리 그러나 하면서 이거 봐.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하자가 하자가 더해졌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서 손해가 났다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적어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응? 그러면 위에 두 문장과 밑에 두 문장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죠? 위에 문장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데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데 천재지변 났다. 그러면 면책. 그죠? 그렇지만 안전성도 문제가 있는데 천재지변이 더해졌다. 이러면 적어도 손해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 일부는 물론 그건 판사가 판단하겠지. 전체 손해 중에 얼마 정도가 이제 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어느 일부 얼마만큼은 안전성 못 갖춘 것 때문에 생긴 사고냐 손해냐 그거 이제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이해했으면 그 밑에 판례들이 몇 개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는 자 읽어보자. 우리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다. 그러면 오로지 그 피해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첫째 줄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가 더해져도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전제하에 영조물의 하자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 자연적 사실. 그럼 자연적 사실은 예를 들어 천재지변 같은 게 더해지거나 또는 제3자의 행위. 제3자의 행위는 뭐야?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가 더해지거나 또는 피해자의 행위. 이게 또 더해지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는 있는데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는 있는 데다가 천재지변 같은 자연적 사실이 더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가 더해지거나 아니면 뭐야? 또는 피해자 본인의 행위가 더해졌다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 뭐가 사고 원인의 하나인 건 틀림없어. 영조물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의 하나가 된 이상 국가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응? 그죠? 어쨌든 다른 원인들이 더해져서 사고가 났더라도 셋째 줄, 그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손해를 발생시키게 만든 공동 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은 그 사고, 손해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봐야 한다. 결국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자, 이것도 시험에 관련이 있고, 그러면 그 밑에 판례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다 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 거기 보니까 좀 재밌는 사례야, 그죠? 어느 해 비가 엄청 왔는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하천이 넘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하천의 제방 높이를 제대로 안전하게 높이 안 쌓은 거다. 그 때문에 사고 났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그때 내린 비는 6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강수량이었다는 거야. 응? 근데 우리나라의 제방 높이를 어느 정도 쌓아야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사실 완전 무게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이 100년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도의 그 강우량에 대비할 수 있는 제방 높이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제방 높이는 그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는 강우량에 맞춰져 있어. 그런데 그때 내린 비는 600에서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는 어마어마한 강우량. 그거는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강우량에 대비하는 제방 높이를 갖추고 있었다면 안전성은 갖추고 있는 거로 인정되는데, 거기다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는 대침수 피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면책된 거야, 그죠? 근데 잘은 안 내. 시험에 한번 들으면 안 까먹겠지. 그런데 잘 내는 게 있어. 그 밑에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1번이 엄청 잘 내. 시험에. 응? 자, 일단 집중호우 내려서 뚝길, 그러니까 하천의 제방 도로가 그러니까 무너졌다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던 사람이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생긴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 유가족이 배상 청구를 했지, 그죠? 그랬더니 지방자치,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 그 제방도로 설치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뭐라고 주장했대? 아, 그때 내린 비는 150년에 한 번, 거기 50년, 두 번째 줄이니까 5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최대 강우량에 해당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 정도의 비는 예전에도 몇 번 내렸었고, 그리고 제방을 넘친 정도 몇 번 있었고, 그러면 이 정도의 비가 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 제방도로의 통행을 막아야 돼. 제방을 넘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통행 제한하는 조치를 최소한 했어야 된다고. 근데 아무 조치를 안 해놨어. 그냥 그러니까 제방도로 걸어가다가 뚝 무너지면서 이제 휩쓸려가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게 단지 50년 만에 비 많이 내릴 수 있는 그 강우량이 내렸다는 것만 갖고 이 사고를 설명 다 못한다. 이 사고의 원인 중에는 통행 제한 조치도 하지 않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그래서 오로지 마지막 문장이 뭐야? 응? 두 번째 줄에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뭐야? 이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도로 설치 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응? 인정한 거. 그래서 1번. 2번은 뭐 그렇게 잘 안 나왔어. 응?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1번이 일단 중요하고 2번은 그냥 설명만 들어봐. 우리 가끔 뭐냐면 산피탈 깎아가지고 도로 뚫어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 산피탈에 깎아놓은 경사면도 어떻게 돼요? 이 급하게 깎아놓으면 비만이 오면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다 이게 법적으로 산피탈 깎아가지고 도로 만들 때는 이 경사면을 각도를 몇 도로 해야 되고, 또 이 흙이나 돌 흘러내리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조치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법적인 의무가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가 어때? 그때 내린 비가 308.5mm의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산피탈 깎아서 만든 도로, 이게 이제 그 산사태가 난 거지. 그래갖고
도로로 내려가지고 지나가던 차량 덮쳐버린 거야. 그죠? 가끔씩 매년 여름 우리 이런 사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 이거 오로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에 매년 여름철에 집중호우 내리는 거 생각하면 뭐야, 이 산비탈 아마 이게 깎고 이런 거 이게 안전 조치가 좀 부족하게 돼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거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읽어보고 1번이 잘 나온다 시험에. 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3번은 엄청 내가 길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 시험에 아직은 한 번도 낸 적은 없어. 근데 이것도 자 우선 뭐라 그러냐. 거기 가로수가 쓰러진 사건이야. 응? 가로수가 영조물에 해당이 돼 안 돼? 우리 공익 목적에 제공한 물건, 시설은 다 공공의 영조물인데 여기에 동물, 경찰경 같은 동물만이 아니라 가로수 같은 식물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가로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매년 장마철에 그 태풍 오잖아. 그럼 태풍 오는 거에 견딜 정도의 그 튼튼하게 가로수를 심어놔야 돼요. 응?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그 평균적으로 매년 오는 그 태풍의 정도에 견딜 수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매년 오는 태풍 정도의 바람도 불지 않았어. 그 정도로 센 바람도 아니었는데 가로수가 이제 바람에 쓰러져 가지고 이제 도로 차를 덮친 거야. 응? 그렇다면 어떻게 돼? 그 가로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응? 그러니까 적어도 가로수 관리는 우리나라에 매년 오는 태풍에 견딜 수 있는 평균적인, 응? 만약에 우리나라 매년 오는 그 평균적인 태풍 그 풍속 이거를 초과하는 너무 엄청난 바람이었다. 이렇게 돼서 쓰러졌으면 이건 천재지변이라고 할 거야. 그런데 그런 정도의 바람도 아니었는데, 바람 세기도 아니었는데 가로수가 쓰러졌다. 이렇게 되면 그런 천재지변의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배상 책임 인정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그런 정도로 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이제 안전성을 못 갖춰서 사고 났다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이제 변명으로 내세우는 게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게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제대로 못했는데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그랬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해요. 근데 예산이 없다는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성을 못 갖췄다 하는 거는 뭐야? 배상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는 사유로 인정 안 해줍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전성을 어느 정도까지 갖췄어야 되느냐 하는 정도의 어떤 기준 정하는 데 참작은 해줄 수 있어도 배상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간단하게 읽고 예산 부족을 재정사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읽어봐. 재정상의 제약, 즉 예산 부족 때문에 안전성을 제대로 못 갖췄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 사유로 인정 안 해준다. 응? 이게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박아야 넣어야 될 사항이고 그 밑에 판례가 소개됐어. 이게 이제 시험이 주로 나오는데 거기서 첫째 줄 끝에부터 읽어보면 영조물의 설치에 하자가 있느냐 이거 판단은 객관적 견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다. 응? 안전성을 갖췄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그 설치하는 자의 재정 사정은 안전성을 어느 정도 갖췄어야 하느냐 요구하는 데 대한 정도의 문제로서 참작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 요 말의 뜻이 바로 그 위에 두 줄이라고. 응?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성을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못 갖추고 있었다 한다고 해서 배상 책임을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요건은 안 되고 다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 무결한 안전성은 뭐 엄청 만족한 예산이 안 나오니까 완전 무결하게 안전성을 갖출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안전성을 그 셋째 줄에 보면 안전성을 요구하는 정도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갖췄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 할 때 거기에서는 뭐 그 당시 기술 수준, 예산 정도 이런 걸 다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안전성은 갖췄어야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 갖췄다. 요거로 할 때 그 예산 부족이라는 건 안전성 갖춰야 되는 기준 정도를 이제 판단할 때
참작은 해줄 수는 있어도 배상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는 못 된다. 응?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그 공항 근처로 이사 가면 소음 피해가 크다는 거 다 알아. 응? 벌써 그 공항 근처에 소음 피해가 크다고 소송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났대. 응?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못 살겠다 난리가 나고 다 알려졌어. 근데도 나 공항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가서 살더니 소음 피해 나가지고 너무 커서 못 살겠다. 이런 경우는 자기가 그 정도의 피해가 있다는 거 다 알면서 들어갔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배상 책임 안 져도 된대. 그러나 이제 경우를 바꿔서 처음에 공항 근처로 가서 살 때는 그런 문제가 크게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응? 소음 정도도 크지 않았고 그랬는데 살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점점점 소음이 커지더니 이제 도저히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렇다. 그거는 알면서 내가 소음 피해 다 감수하겠다 하고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없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 공항 시설 설치 운영의 하자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는 지금 5줄을 써놨잖아. 5줄은 어떤 의미야? 원래 공항 근처로 가서 이사 가서 살 때는 뭐 엄청난 소음 피해 있다 뭐 그런 게 아예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 거기 가서 살아도 뭐 충분히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응? 그 사람이 밑에 두 줄을 보면 그 소음 피해 자기가 다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끝에 뭐야? 배상 책임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거야. 응? 응. 응. 그래서 이걸 다시 판례로 확인해 봐. 오른쪽에 가면 판례 1번은 뭐야? 지금 말한 거야. 응? 지금 말한 게 뭐야? 자, 맨 위에 거 읽어보면 소음 등 공해 위험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때, 자, 그 첫째 줄에 뭐라 했어? 이주한 사람이 야, 거기 엄청나게 소음 피해 크다, 공해 많이 있다, 뭐래?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이미 인식하고 나 그런 피해 있어도 난 감수하고 살래. 뭐야? 피해 용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죠? 그렇지?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론이 뭐겠어? 여러분들 거기다 결론을 붙여보면 그 사람한테 배상 책임이 그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런 경우는 배상 책임 면책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응? 그런데 뭐야? 밑에서 이제 그 1번 판례 아래줄, 응?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이미 엄청난 소음 피해 같은 게 있다고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나 그 피해 다 용인, 즉 감수하겠다 이러면서 접근할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지? 이제 대조적이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 결론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상하는 거 가해자, 이제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 책임 면책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지? 딱 두 가지로 대비시키는 거야. 첫째 줄 위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다 용인하면서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는 가해자의 배상 책임 면책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런 게 큰 피해가 문제되지 아니었고 그거 다 인식한 상태에서 감수하겠다라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경우는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없다. 그죠? 다시 한번 2번. 응? 그래서 2번 읽어보자.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적으로 이주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이 이미 일상생활하기 곤란한 정도의 소음 피해 크다, 위험의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 피해를 다 용인, 다 감수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응? 그러면서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는, 이미 소음 피해 크다고 막 소송이 제기돼서 막 싸움이 나고 있단 말이야. 아니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등 그게 이제 엄청난 피해 지역이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이사 갔어. 그리고 들어가더니 소음 피해 커서 못 살겠다. 이러면 배상해줘 안 해줘? 그런 사람한테는
배상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2번 판례는 위에 1번에 위에 있는 거 사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야. 그죠? 이미 거기가 소음 피해 크다고 소송 벌어지고 뭐 피해 배상 보상 이런 게 막 문제되고 있는데 굳이 거기 들어갔다. 이건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 이해됐어요? 요새 이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공공의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배상 책임자는 그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1번 뭐 당연한 얘기고. 이때 2번 중요. 야, 영조물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죠? 그러면 누구도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럼 결국 설치 관리자가 또 배상, 원래는 설치 관리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는 건데 비용 부담자가 또 둘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비용 부담자도 역시 배상 책임을 지니까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되고 피해자는 설치 관리자에게 청구하든지 비용 부담하는 자에게 청구하든지 둘 중에 선택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이때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비용 부담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뭐야? 국가배상법이 정한 비용 부담자 자신의 고유한 책임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판례가. 그것도 다 동그라미 2번 중시. 그 다음에 3번의 법조문 2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는 그 내부 관계에서, 여기는 2번에서 이제 2번을 전제로 하는 거야. 응? 즉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설치 관리자, 비용 부담자 둘 다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이 있지. 그럼 피해자가 선택해서 누구한테 이제 청구해서 받아갔을 거 아니야, 배상을.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 조직 안에서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 누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자냐, 이것도 법이 정해놔서 그 경우에 피해자한테 손해를 배상한 자는 행정 조직 내부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자가 이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자, 궁극적인 배상 책임자에게 배상해 준 돈 물어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여기서 궁극적 배상 책임이 있는 자는 누구라고 해석한다? 설치 관리자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청구했다? 비용 부담자한테 청구해서 받아갔어. 그럼 비용 부담자는 궁극적 책임이 있는 설치 관리자에게 내가 배상해 준 거 물어줘 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 밑에 넷째 줄에 한편 판례는 하는 건 참고로 읽어도 돼. 지금처럼 우리 판례도 궁극적인 책임자는 설치 관리자니까 비용 부담자가 배상해 주고 난 다음에 설치 관리자한테 물어내 이렇게 인정한 판결도 있고 어떤 판결도 있다는 거야. 설치 관리자하고 비용 부담자가 어느 정도나 잘못을 했느냐 비율 정도,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물어줘야 될 정도가 서로 책임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판결한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참고로 넘어가고, 자, 동그라미 이번에 세 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예. 자, 국가가 설치 관리를 맡았던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해 준 경우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손해의 원인에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 자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로 든 거 뭐 들었어? 성수대교가 붕괴해서 서울시가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그 성수대교 설계 시공을 건설회사가 잘못했다. 그 원인이 시공회사의 잘못이다. 그 시공 건설회사에게 배상해준 돈 물어내 이거 청구한 거지. 바로 이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손해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질 자에게 따로 있을 때는 그 자에게 배상해준 돈 물어내 할 수 있다. 그 정도 정리하면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1번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1번 판례를 공부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해서 그 관리 권한은 신호기 관리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이 돼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합동 공무하는 관제센터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 사고 발생. 응? 자, 이 경우 여기서 일단 보자. 신호기 설치 관리 권한자는 원래 누구야? 신호기를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권한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응? 그럼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영조물 설치 관리자 궁극적 배상 책임자야.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응?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물론 배상 책임이 있어. 근데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을 청구한 게 아니야. 피해자가. 야, 우리가 신호기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는 다 일반 사람들이 누가 하는 걸로 알고 있냐면 경찰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실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야. 그런데 그거를 법에 의해서 다 경찰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하지. 신호기 설치 관리를. 그래서 여기 관제센터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하고 경찰 공무원하고 했는데 같이 근무하다가, 근데 우리가 봤듯이 셋째 줄에 고장난 채 방치됐다는 말은, 이건 방치가 뜻하는 말은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거야. 그죠? 사고가 났어.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도 경찰이 누구의 어디 소속이야? 우리나라 현재 경찰은 국가 소속이란 말이야, 다. 응?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이 속해 있는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 피해자가. 그랬더니 국가가 뭐래? 야, 신호기 설치 관리 사무는 본래 지방자치단체 사무야. 응? 그래서 그 그냥 그 권한 받아가지고 그냥 관리한 거지. 그 본래 사무의 주체는, 설치 관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지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이러고 이제 국가가 자기는 배상 책임 없다 그런 거야. 그러나 결론은 어때? 야, 이 신호기 관리하도록 권한 받아서 관리하던 경찰 공무원 월급 누가 줘? 국가가. 그럼 여기서 월급 주는 국가도 신호기 설치 관리 사무와 관련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야. 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에게 봉급 지불하는 자도 법이 정한 비용 부담자야. 그러니 어떻게 돼? 국가도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국가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애초부터 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했으면 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지는 거지만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비용 부담자로서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 이제 1번 쭉 읽어가면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 원래 누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건데, 신호기 설치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지만, 마지막 줄에 교통신호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는 국가도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원래 권한이 뭐 위임됐다 나오면 항상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1번이 매우 잘 나와. 그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다. 자, 2번은 국도라는 말이 있어. 응? 그렇지 않아요? 첫째 줄에 국도 나오지? 그러면 국도는 원래 누가 설치 관리하는 도로라는 거야? 국가가. 그러면 이 도로 관리 설치 관리 잘못해서 사고 나면 국가는 도로의 설치 관리자로서 원래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국가의 도로를 시장이 관리 권한을 위임을 받았어요. 응? 그래서 첫째 줄, 시장이 국도를 관리하는 관청이 됐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아마 시가 그 도로 관리 설치 관리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나 봐. 그럼 어떻게 돼? 응? 일단 문장을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국가, 이거 원래 국도잖아.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게 돼?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는 무조건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 시장이 속한 시도 배상 책임자가 되는지, 이게 관건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해자가 누구한테 청구한 거야? 시엔터가 청구한 거지. 응?
그랬더니 시가 뭐라고 내세운 거야? 야, 이거는 국도야. 국도인데 이거 응? 시장한테 관리하라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를 했던 거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돼. 이러고 시는 배상 책임 없다 그랬지만 세 번째 밑줄 쳤듯이 시가 국도의 관리에 있어서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 진다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런 것도 있었지. 시가 자기 비용으로 이 도로를 관리해도 비용 부담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이 도로, 국가의 도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국가로부터 내려받아서 그걸 지출해도 그래도 지자체도 시도 역시 비용 부담자가 돼. 그러니까 시도 어떻게 하든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골자는 시도 배상 책임자가 된다. 근데 이 시가 배상 책임지는 건 국가배상법 6조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진다고 하는 국가배상 6조에 의한 그 자체의 고유한 배상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간단히 결론하면 국가도 국도 설치 관리를 시장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하다가 사고 났다. 국가도 배상 책임자, 시도 배상 책임자. 응? 둘 다 배상 책임자. 피해자는 선택해서 청구가 가능. 이런 논리가 되는 거야. 응? 2번. 자, 1번, 2번하고 3번은 잘 안 나와. 응? 3번은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여의도 광장 진입 사건이라 해서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 무지 넓었어요. 응? 그래서 이제 여기 한강이 있고 한강 딸이 여기 딱 건너면 여기가 마포대교라고 있고 마포대교란 걸 건너면 여기가 쭉 이어져. 쭉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LG 트윈스 쌍둥이 LG 건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여의도 광장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광장이라서 엄청나게 이제 쫙 건물 없었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SBS도 있고 뭐 방송국 뭐 이렇게 빌딩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또 길이 있고 이렇게 가면 여기 국회가 있고 이런데 여기가 엄청나게 이제 넓은 광장. 응? 그래갖고 여기 이제 우리 옛날에는 광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여기가 이제 젊은 사람들 놀러 가는 데야. 여기 가면 뭐 하냐? 자전거 빌려줘. 그럼 자전거 타고 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야 롤러 스케이트 빌려줘. 롤러 스케이트 타고 뭐 이렇게 노는 데야. 그냥 뭐 산책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정말 여기 삭막하게 그냥 쫙 뭐라 해야 되나 시멘트인지 아스팔트인지 그냥 바닥만 해놓고 쫙 아무것도 없이 이제 예? 널찍한 광장만. 지금은 뭐 여기다 뭐 나무 꾸미고 이렇게 좁아졌더라고 이렇게 좁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가 양쪽이 이게 도로란 말이야. 여기도 도로. 응? 여기 한강 건너지 여기 도로야 이렇게. 그럼 여기 막 차들이 싱싱 달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차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광장으로 돌진해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새말뚝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런 거야. 그런데 어딘가에는 새말뚝이 없는 거야. 일부만 있고. 그래갖고 여기 무슨 트럭이 갑자기 일이 돌진해 버렸어. 이상하게. 그래갖고 사람을 치는 사고가 생겼어. 그래갖고 뭐 문제 생겼어. 아니 여기는 왜 이 차량이 이게 그 광장으로 진입해서 돌진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조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 도로하고 이 광장하고의 턱도 좀 높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새말뚝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막아놓고 좀 차량이 못 들어오게. 만약에 새말뚝하고 여기 세 줄 이렇게만 해놨어도 차가 들어오면서 소리가 크게 부딪는 소리가 날 거 아니야. 부딪히면서 쾅 뭐 이런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거고 그죠?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데 일부에만 설치해놓고 여기는 또 해필이면 설치를 안 해서 트럭이 돌진해서 사망사고 났다면 결국 뭐야? 이 광장, 이 여의도 광장이 광장이라고 하지만 도로의 일부로 이제 관리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도로가 원래 여의도 광장 설치가 서울시가 원래 관리 주체야. 근데 그걸 누구한테? 영등포 시장한테 위임을 해서 영등포 시장이 관리를 했었어. 결국 서울시도 원래 이 광장의 설치 관리의 주체로서 서울시도 배상 책임이 있고 영등포구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영등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영등포구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서울시한테 청구했으면 서울시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런 거야. 다 같은 논리죠. 원래 누구의 사무인데 위임이 돼서 하급 자치단체에서 했다. 둘 다 배상 책임이죠. 항상 문제의 권한이 위임됐다고 나오면 둘 다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시험은 1, 2번이 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까지 시험 나온 건 주로 1, 2번이고 5번은 아직은 안 나왔어. 5번, 6번. 근데 5번, 6번은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응? 자, 5번을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를 소유 관리했는데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대. 응? 그리고 그 도로가 일반 사람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사용하는 이상 그 도로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원래 누가 설치했어? 수자원공사가. 그지? 그리고 신호기,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하는 비용도 수자원공사가 된대.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교통신호기로 인한 사고지. 근데 신호기 설치 관리는 원래 누구의 사무래? 지자체의 사무라는 거야. 다만 신호기 설치 관리하는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대준다는 거야. 응?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신호기 설치 관리권자인 지자체 배상 책임이 있고 그 신호기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도 배상 책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피해자는 어디다 청구했어? 지자체한테 청구했지. 지자체 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 응? 그러니까 앞에 첫째 줄에 수자원공사가 도로를 소유 관리하고 있고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비용도 수자원공사가 대고는 있지만 부담하고 있지만 그 교통신호기의 설치 관리 주체는 지자체니까 지자체는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자로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응? 아마 수자원공사도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응? 근데 피해자가 여기서는 지자체한테 청구한 거지. 그지? 셋째 줄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인 지방대. 그러니까 설치관리 사무의 주체는 지자체다. 지자체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반면에 6번은 뭐 때문에 사고가 난 거야? 교통신호기가 아니고 도로가 붕괴되면서 사고가 났대. 그렇죠? 근데 그 도로는 응? 누가 설치했대?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거고. 그죠? 그 셋째 줄, 그 도로의 설치 관리 사무는 누가 하는 거래?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래.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는 그 국가의 도로도 아니고, 응?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도로도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설치한 도로고, 응?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응? 국가가 그 도로 붕괴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땅은 첫째 줄에 보니까 땅은 국가 소유 토지래. 땅은 국가 소유 토지인데 농어촌공사가 그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들 뭐 통행에 제공하고 설치 관리도 다 농어촌공사가 하는 그런 도로였나 봐. 그래서 국가는 땅만 소유하고 있을 뿐 그 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아무런 그 뭐 무슨 관계가 없나 봐. 도로 설치해서 이용에 제공토록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도로 붕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은 없다. 그죠? 그러면 농어촌공사를 다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배상 청구 잘못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농어촌공사가 배상 책임지면 국가배상법 적용된다 안 된다?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농어촌공사는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자가 될 수 없으니까 피해자는 민법에 의해 농어촌공사를 피고를 해서 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지. 그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안 진다고 판결한 거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쓰인 사례지만 5번, 6번 알아둬야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593쪽에 배상 책임의 성질.
자, 1번 중요합니다. 뭐가 실책입니다. 우리 아까 앞서 국가배상법 2조는 어떤 책임이에요? 국가배상 2조는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국가배상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게 요건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배상 2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해서 그는 과실 책임을 규정해 놨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라고만 표현했지 설치 관리를 맡아 하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게 법으로 요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가루 1번 뭐라고 본다고? 첫째 줄 끝에 국가배상법 5조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보는 게 무과실 책임 이렇게 자르면 되겠어. 그죠? 2조하고 성격 다르다.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읽어볼까요? 우리 대법원이 뭐라 그랬어? 국가배상법 5조가 정하고는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과실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뭐야? 뜻이 과실이 없어야 배상 책임진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과실이 있든 없든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실 여부는 묻지 않고 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배상 2조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서 과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게 요건이라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과실 있든 없든 따지지 않는 책임이다라는 의미에서 무과실 책임. 나아가 두 번째 줄 민법 758조가 정하고 있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과는 다르게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얘기는 이제 밑에서 또 할 거니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상 책임, 즉 여기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바꿨으면 손해를 방지하는 데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즉 과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 이거로 과실이 없었다,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다,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 내세워서 자기 배상 책임 없다, 면책 주장할 수 없다. 5조는 그렇다는 거야. 응? 꼭 알아두고요. 그러면 쌍가루 2번. 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2조하고 공부를 했지. 2조도 이제 민법하고 비교한 거 있었지. 자, 우리 국가배상법 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수행하면 국가가 배상 책임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어? 회사 다니는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회사 배상 책임져야 돼. 그런데 무슨 조건이 있어? 회사가 직원을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다 했다. 그럼 배상 책임 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게 국가가 회사고 공무원이 직원처럼 비슷한 관계인데, 직원격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직무에 손해 끼치면 국가는 그 직원인 공무원을 뽑고 감독하는데 잘못이 없어서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된 게 민법하고 다른 점이라 했지. 여기도 비슷해. 그래서 자, 그 민법 758조 그 색깔 입힌 거 읽어봐. 민법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배상 책임, 이렇게 해서 공작물은 인공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해. 응? 공작물의 뜻은 인공시설물.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인공시설물, 대표적으로 뭐 간판을 설치해 놨다든지, 그죠? 또는 뭐 건물 바깥으로 이렇게 이제 건물 바깥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계단 같은 거, 철계단 이렇게 설치해 놨다든지 그런 거 있는데, 뭐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든지, 철계단이 뭐 붕괴돼 가지고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것처럼 인공의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누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냐면, 일단 그 공작물을 점거하고 있는 자, 점유하고 있는 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 할 때는 점유자는 배상 책임이 없고 오히려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기 끝부분이 뭐야?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점유자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는 때는 점유자는 면책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민법에서는 공작물 점유자에게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쌍가루 이번에 읽어보자. 내용. 국가배상법 5조는 공작물 점유자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758조하고 유사한 그런 규정인데 두 가지가 다르다. 이 두 가지 다른 점을 잘 주의해야 돼. 응? 첫째, 민법 758조와 달리 국가배상법 5조는 뭐야? 점유자의 면책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응?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나면 그거 손해 방지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 기울였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 면할 수 없어요. 그럼 면책 조항이 없어요. 국가배상법에는. 그래서 우리 국가배상법에다 초점을 두면 국가배상법은 면책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 응? 두 번째는 2번으로 가. 자, 우리 민법은 공작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 국가배상법 5조는 무슨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영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작물은 인공이 가해진 시설물만을 뜻하는 거고 우리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인공시설물만이 아니라 하천, 해변과 같은 자연 상태 그대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해 제공하는 그런 자연 공물이라 그래. 자연 물건, 자연적인 물건도 포함을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영조물하고 공작물 중에 어느 쪽에 더 넓은 개념이야? 영조물이 더 넓은 거지. 그러니까 민법보다 더 넓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보다 넓은 영조물이라고 하고 있어서 배상 책임 범위가 더 넓다는 거. 그죠? 이거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배상 책임의 범위 등 뭐 1번은 당연한 얘기.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는 손해라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 배상해야 된다. 1번을 읽고 지나가고 2번 이거 중요. 자, 우리 2번의 핵심 포인트가 위자료 배상입니다. 응? 위자료 배상. 자, 국가배상법에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해 주라고 위자료 배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응? 우리 국가배상법은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두고 있어. 그런데 딱 어디에만 규정을 뒀대? 응?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때문에 생명신체 피해 입었을 때 그럼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 본인 아니면 그 유족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을 해라 해주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의 경우에 그 정신적 손해도 아울러 같이 배상하라고 규정을 뒀대. 그거만 규정을 뒀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야 그거 딱 거기에만 위자료 배상해야 된다는 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야?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어. 내가 무슨 예를 들었어? 가족같이 지내던 반려견이 뭐 순찰차나 소방차에 치여 죽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 때문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대값에다가 재산 피해에다가 정신적 손해도 같이 배상받는다 그러지. 더 나아가 그러니까 생명신체 피해만 아니라 재산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위자료 배상해줘야 된다고 판결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도 역시 정신적 손해까지 다 배상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판결한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 동그라미 2번 읽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 자, 국가배상법은 생명신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에 대해서만 위자료 배상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규정은 그렇게만 해놓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 다 위자료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위자료 배상은 무조건 인정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하고 그러고 나면 동그라미 3번 너무 당연한 얘기. 응? 자, 여기도 뭐야? 영조물의 하자 안전성 못 갖추고 있는 것에다가 피해자가 또 잘못해가지고 그죠? 피해자의 행위가 더해져서 손해가 났어. 그래도 영조물의 하자가 우리 아까 읽었잖아. 영조물의 통상 안전성이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연현상이 더해지거나 피해자의 행위가 더해지거나 다른 제3자의 행위가 더해지더라도 그 손해 발생의 원인이 영조물의 하자가 하나의 원인 이상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아, 그 얘기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2번, 3번은 영조물에 하자가 있는 데다가 피해자 행위가 더해져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 손해 중에서 피해자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만큼은 빼고 배상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 응? 물론 그걸 얼마큼 할 거냐, 얼마만 손해 중에서 전체 얼마만큼을 피해자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로 볼 거냐는 이제 뭐 양쪽이 싸우는 양쪽이 주장하겠지만 결국 법원이 얼마만큼이다 인정하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뭐 문장 읽고 지나가면 되죠. 3번. 자, 그 외 4번은 그 외의 거는 다 국가에서 2조에서 배운 논리 다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뭐 영조물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해병대원이면 법이 정한 별도의 보상을 받을 때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런 것 더해서 배상받는 범위에 정한 국가배상법 3조 규정 뭐 이런 거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외국인이 피해자가 될 때도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적용된다 하는 얘기니까 이건 앞에서 다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특별하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제목을 딱 보면 2조와 5조가 경합한대. 그럼 뭐야?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겼는데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해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야? 응?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서 손해가 났다는 거야. 두 가지 요건 다 충족이 됐다는 거야.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돼? 아무 쪽이나 근거로 해서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5조를 근거로 해서 청구해도 되고, 다만 좀 더 편한 거는 2조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지만 5조는 무과실 책임으로 보니까 뭐야? 그걸 증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5조를 근거로 청구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거다, 편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뭐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1번은 별 큰 의미는 없고 2번을 보자. 2번은 시험에 한번 쓰인 문장인데 어떻게 했어? 영조물로 인한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죠? 공무원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것도 2조와 5조가 합쳐지는 거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면 거기 괄호 속에 보니까 야 우리 이제 동네 시내 하천 흐른다 그러면 그 평상시에 비 많이 안 오니까 하천변에는 이렇게 뭐 주차장 같은 거 해놓고 차들 세워놓잖아. 근데 오늘날 갑자기 막 비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옥수로 내린다. 그러면 이제 침수가 되잖아. 그러면 차 세우는 거 어떻게 돼? 다 침수가 될 테니까 그러면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 빨리 차 대피하라고 빨리 방송을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천변에 주차장 만들어서 공용 주차장 같은 거 운영한다. 그럼 그건 공공의 영조물이야. 그거 비가 엄청 와서 침수된다. 천재지변 같은 거.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차를 대피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표 방송을 늦게 해가지고 침수 피해가 났다면 그러면 시설물의 안전성은 구비가 된 거잖아. 주차장 하천변의 안전성 있는 거 구비가 됐지만 공무원이 대피 방송을 늦게 해가지고 차 빨리 이동시키라 이런 걸 늦게 해서 침수되는 피해가 되고 차가 떠내려갔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적어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생긴 부분이 되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한해서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뭐 별 특별한 건 없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5조 얘기 그 정도 나머지 주제를 한 시간 했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손실보상으로 넘어가죠. 이번에 오늘 본 시험에 손실보상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쉬는 시간을 갖고 합시다.